네, 4학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8쪽에서 30쪽까지고요. 경기도의 생활 85쪽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그리고 단원 공부할 문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필기해 주시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를 잘 보면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알아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 범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초록색은 촌락 인구고요. 주황색은 도시 인구입니다. 자, 이쪽은 다 연도예요. 1970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쭉 아래로 갈수록 연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면 초록색은 점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주황색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촌락인구와 도시인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해가 갈수록 촌락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도시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반대쪽 그래프도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촌락 인구고요. 나머지 이 노란색 영역이 도시 인구가 되겠습니다. 자, 2018년에 해당하는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도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촌락 인구보다 아주 많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그래프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사진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도시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심지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그때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자, 이 두 그래프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알려주는 바는 바로 도시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둘씩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도대체 많이 모이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첫 번째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잘 보면 이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여기 지금 쓰레기 차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자, 쓰레기 매립장에 이제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다. 너무 많아서요. 자, 그래서 새로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한데 이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해요.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고, 그래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게다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인구가 증가하면 쓰레기 양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그럼 이거 지금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해서 고민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쓰레기 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것을 환경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영역을 한번
큰 단위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차가 너무 막힌다. 자, 차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을 다른 낱말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통 문제가 있다는 게 되겠고, 자, 환경 문제, 여기 지금 좀 큰 단위의 단어로 나왔거든요.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환경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공기, 수질,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소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범죄 문제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생기는 것. 바로 주택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일자리 문제도 같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문제점들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 사진들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시는요, 주택이 부족해요. 사람이 많이 오는 대신에 그만큼 살 집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또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 많다. 자, 그 다음 집을 사고 싶지만, 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집은 다 비싸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집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족하고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 있고 또 가격도 비싸다.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자, 2번,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다 교통 문제입니다. 자, 차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를 다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출근 시간대 차들이 많이 나오겠죠. 혼잡하다. 자, 혼잡하다 보니까 차끼리 많이 부딪혀요. 교통사고 자주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차들이 많으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자, 이 세 가지 문제. 자, 교통 문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차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자동차 뒤에서 나오는 매연들 많이 있겠죠. 자, 대기가 오염되어 있어요. 대기 오염. 자, 세 번째 문제는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뒤에 쭉 보시면 여기가 공장입니다. 공장. 우리 도시가 생기는 그 지역의 특징을 알아보면 회사나 공장이 있으면 우리가 도시가 생긴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공장이 주로 있는 곳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물이 오염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했던 그리고 쓰레기 문제,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점점 많아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잘 보세요. 도심지는 밤에도 환합니다. 불빛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많으니까 소음 공해, 빛 공해, 자, 이런 것도 환경 오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기타 그 밖의 문제들이에요. 자, 일자리가 부족하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하고요. 또한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나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범죄 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협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기억하시나요?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그 밖으로 일자리 문제와 범죄에 대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엊그저께였던 것 같은데요. 10월 17일에서 18일 사이 뉴스 기사였습니다.
자, 인천에서 우리 쓰레기 독립선언 하겠다. 서울, 경기는 우리 너희 지역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우리가 너희들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 기사가 주는 의미는 뭐냐? 서울, 경기, 인천 다 시예요. 도시입니다. 지금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시설이 더 필요한데 인천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고, 이제 서울에서 경기 그리고 이 두 지역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방안이 지금 그렇게 마땅치 않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시의 문제를 다룬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선생님이 쭉 나온 것들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을 필기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공책에 자, 표를 그려서 써주면 되겠고요. 첫 번째, 주된 원인은 자, 인구가 많다.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그 문제 4개 정도 있었는데 주택, 교통, 환경, 그리고 기타 문제는 이렇게 있었어요. 일자리 문제와 범죄에 대한 문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그 예들이 이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공부해 주시고, 주택, 아니 서울에 혹은 뭐 도시에 아파트 많은 거 아니에요? 물론 많지만 그것보다 도시로 찾아오는 인구가 많다는 거, 그래서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 게다가 비싸다.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집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노후화된, 오래되고 낡은 집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자, 방금 알아봤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시의 문제는 이 3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개인. 두 번째는요, 개인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일단 개인과 이웃으로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잘 나왔어요. 규칙, 그리고 배려.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왔듯이 이거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캠페인을 펼치거나 홍보,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요, 이 정부와 공공기관인데 이 개인과 이웃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시설,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데 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법과 제도도 이제 함께 만들어주면서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교과서 보면 여기도 이렇게 3가지 영역이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친구나 이웃이 할 수 있는 것,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지금 3개 주제가 다 쓰레기 문제예요. 자, 쓰레기 문제 발생하면 그래, 나 혼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아까 규칙 지키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 배출, 아파트에 살거나 우리 여러 주택이 모인 곳에서 살 때 쓰레기 버릴 때 함부로 버리면 이제 안 되잖아요. 분리 배출을 해서 버려야 되겠죠. 종이, 비닐, 스티로폼 이렇게 나눠서 버립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이웃들과 함께 나와서 캠페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커다란 비용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단위에서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공공기관에서 힘을 써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다 시설을 만들고 규칙을 정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과태료도 내게, 이건 법이겠죠. 법, 제도, 이렇게까지 해주면 공공기관에서도 노력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여기는 쓰레기 문제였잖아요. 다른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이웃이 할 수 있는 거, 정부나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써보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의외로 어렵습니다. 자,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교통 문제 중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이웃이 할 수 있는 거, 정부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써보기 정말 중요해요. 또 교통 문제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환경 문제는 여기 있었으니까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주택 문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자, 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내 봤거든요.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필기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표로 똑같이 그리고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교통 문제를 해놨고요. 자,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거, 친구나 이웃이 노력할 수 있는 것, 자, 여기는 공공기관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자, 교통 문제니까 먼저 법과 제도 함께 볼게요. 서울시에는요, 승용차 마일리지라는 제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2017년도에는 이 사람이 차를 이만큼 탔는데 2018년도에는 차를 이만큼밖에 안 탔어요. 그러면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줄어드는 만큼 차를 덜 타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줍니다. 거리를 줄인 만큼. 그럼 이걸로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모바일 상품권도 사고 세금도 내고 기부까지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차 더 많이 몰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면 그 이후에 이제 개인과 친구나 이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개인 홀짝이라든가 요일제 운영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 운행을 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카풀이라는 게 있어요. 카풀이 뭐냐? 차 한 대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몇 명 같이 타고 태우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은 그만큼 또 차 운전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일리지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거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이웃과 함께하는 노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 서울에는 보니까 또 이런 제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자전거인데 따릉이라고 하고요. 자, 자전거니까 그렇게 많이 먼 길은 가지 않겠죠. 서울시 안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이런 제도 같은 것도 공공기관에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자전거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결제 서비스도 같이 붙여놓고 뭐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면 자전거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 이웃, 정부기관이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봤거든요. 또 어떤 노력이 있는가? 자, 박람회 같은 걸 또 개최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죠. 이건 지금 면접 또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 정보. 그래서 이게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자, 그럼 취업 문제 있다고 했죠? 도시에. 자, 이런 식으로 해결 가능하고요. 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이것은 전기차를 예를 들면 아주 좋아요. 전기차 같은 기술 개발하면 환경오염 도시의 문제잖아요.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 부분. 자,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 친구나 이웃, 공공기관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자,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고 잘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이런 노력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런 또 교과서 30페이지에 예시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고, 반사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큰 거울 있죠. 그럼 이제 여기 누가 반대쪽에 오면 이렇게 거울에 비춰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뭐가 있으면. 근데 이게 있긴 있는데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과속방지터, 길에 이렇게 올라온 거 있죠. 자동차 지나갈 때 속도 줄이게끔 하는 거. 이게 너무 낮으니까 효과가 없어요. 자,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지금 이 문제 발생했습니다. 교통 문제죠. 자, 이 일을 해결하려고 여기 이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함께 지도도 만들어 보고 해서 편지를 썼어요. 구청장님께. 자, 이거 4학년 1학기 때 공부한 건데요. 주민 참여입니다. 어떻게 해요? 민원을 넣은 장면이에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자, 그랬더니 그 구청장님이 직접 그 초등학교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현장도 살펴보고, 어린이들에게 지금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취해 주셨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도 자기가 혹은 불편함을 느꼈을 때, 자,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자, 4학년 1학기에 공부했던 주민 참여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자, 민원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더욱 나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자, 여러분들 경기도의 생활 85쪽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그래프 3개가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 제목이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자, 하루에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12년, 13년 쭉 해서 16년까지 점점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이 점점 어떻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등록을 했는데, 보세요. 14년도에서 19년도까지인데 점점 자동차 등록이 많아졌어요. 자, 자동차 등록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됐다? 도시에 자동차 대수가 엄청 많아졌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서울에서 경기도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안 살고 경기도로 이동한답니다. 자, 보니까 서울이 집값이 너무 비싸요.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당연히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일자리는 서울에 있을 수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지 못하고 경기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가 이렇게 점점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이 비싸니까 집 때문에 이동했어요.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 뭘까요? 바로 집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문제점 1번, 2번, 3번 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써보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쓰세요. 그냥 땡땡 문제라고 쓰지 마시고 땡땡 문제 해서 이렇게 쓰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쓰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하고 다 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자, 그래프 1번 그래프는 여기, 2번 그래프 여기, 3번 그래프 여기 문제 세 가지를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